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형태론과 관련된 수업 전체를 다 마무리했어. 자, 그래서 뭐 9개 품사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형태소 단어 거쳐서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내용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 뭐 심지어 거기 예정이 없었던 문제풀이까지 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 형태론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까지 하면서 그 내용 수업과 좀 연관지어서 너희들이 학습을 단단하게 하라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 마무리를 다 지었어. 자, 오늘부터는 이제 통사론, 이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단원에 관련된 수업을 할 건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었던 이 형태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형태소부터 시작해서 단어까지를 다루는 부분이야. 근데 오늘부터 배우는 이 통사론 문장론은 그 다루는 단위가 문장이야, 문장. 조금 더 넓어진 거지. 근데 우리가 형태론 시작할 때도 자,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짚어놓고 난 다음에 들어갔듯이 자, 우리가 이 통사론에서도 뭘 배우냐면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자, 첫 번째는 문장을 이루는 문장 성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배워. 자, 기능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 이걸 중심으로 문장 성분을 배우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형태론에서 단어도 그랬지만 문장이 어떤 짜임을 가지고 있느냐, 문장의 짜임 방식, 문장의 확대 방식, 이런 걸 배워.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느냐,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냐, 두 개 이상이라면 이어져 있냐 아니면 안고 안긴 거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문장의 짜임. 자, 이걸 배울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떤 문법적인 표지를 통해서 자, 그것이 어떤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문법 요소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자, 너희들한테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종결 표현, 그 다음에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시제 표현, 자, 그 다음에 사동 표현, 피동 표현, 그리고 부정 표현까지,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론 전체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러한 것이다. 자, 이렇게 미리 뼈들을 좀 잡아놓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문장론 시작한 거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문장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다룬다고 했으니까 문장이란 게 뭔지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봐볼게. 자, 문장은 일단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인 거야.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 형태로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완결된 내용 자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나, 뭐 너, 밥,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자체가 뭐 완결된 내용이라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완결된 내용을 이루는 어떤 요소들이긴 하지, 그 단어들이.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완결된 내용을 갖춰야 그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을, 이러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최소의 형식을, 우리가 완결된 내용을 담당하는 최소의 형식을 문장이라고 한다. 근데 이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꼭 조건 세 가지를 지켜야 되거든. 자, 의미상의 조건을 지켜야 되고, 구성상의 조건을 지켜야 되고, 형식상의 조건을 지켜야 돼.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문장이란 말을 쓰지 않아. 자, 내용상으로는 아까 봤듯이 그 내용 자체가 완결돼야 되고, 자, 그런데 그 완결된 내용을 이루는 요소가 반드시 주어와 수로 관계를 갖추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표지, 이걸 쉽게 말하면 문장 부호라고 하지. 이 문장 부호가 붙어서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그걸 완전히 문장이라고 한다는 거야. 저 마침표라든가 뭐 느낌표라든가 물음표라든가 이게 문장의 종류는 서로 다르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은 이게 붙어서 아,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 이러한 요소들이 붙어 있어야만이 문장이라고 말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단위들, 어절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흔히 이제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어절을 알고 있는데, 자, 띄어쓰기 밑에 그 밑에 보면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어절을 대부분은 그래.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어절을 구성하지만, 자, 요 체언의 조사. 자, 요걸 잘 보면, 자, 공부가 좀 된 학생들, 이제 공부했던 것이 머릿속에 좀 활성화되어 있는 학생들은 떠오르겠지만, 자,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니까 얘네들도 단어야. 자, 근데 어떤 실질적 의미가 없고 혼자 쓰지도 못하는 단인데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받는 게 조사였거든. 그래서 조사는 단어야. 일반적인 단어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단어로 우리 국어에서는 취급한다. 그러면 이건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형태가 뭐가 되냐면 어절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야. 하나의 어절은 하나의 단어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둘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어절을 구성하기도 한다. 자, 우리가 그것이 이 조사라고 하는 이 품사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조사에 대한 공부도 했으니까, 품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어절을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둘 이상의 어떤 단어들이 모여 어절을 형성할 수도 있다. 자, 요 정도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구와 절인데 이 구와 절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 자, 구와 절의 공통점은 일단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야 돼. 자,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야 구나 절이 될 수 있어. 이건 구와 절의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구는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단어와 비슷한 역할을 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여러 개가 모였지만 여러 개가 모인 단어의 의미 관계야, 문법적 관계가 주술 관계가 아닌 거야. 주술 관계를 가지지 못해서 하나의 단어의 역할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우린 구라고 한다. 자, 저 학생이 보면 저와 학생이니까 지금 두 개의 어절이 모였어.
자, 그리고 저는 관형사고 학생은 명사, 이는 조사가 붙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두 개의 어절이 결합된 이 말이 저와 학생이 사이가 주술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의 단어 수준의 역할을 한다. 자, 그것을 우리는 구라고 한다. 이 말인데, 자, 절이라고 하는 건 보면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였는데, 구처럼. 근데 얘네들은, 자, 구하고 다르게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가져. 자, 그러면 완결된 내용 표시도 가능하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문장하고 절하고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그럼 문장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근데 문장은 그 자체가 독립적이거든? 자, 문장 부호까지 찍혀서 독립적인데 반해서 절이라고 하는 건 독립적이지 못해. 주술 관계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완결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 어떤 독립된 다른 문장 속에 어떤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야. 그걸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장을 이루는 문장의 성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그걸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절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 예시에 뭐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나오는데 이걸 지금 얘기하면 이야기가 또 길어지고 지금 오늘 얘기의 초점은 이 얘기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아주 집중적으로 뒷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지겹도록 다룰 거야.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자, 오늘은 구와 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성립되는 문법 단위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인데 주술 관계를 갖춰서 어떤 내용적인 면은 전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고 어느 문장 속에 들어가는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 이건 절인 거고 주술 관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단어 수준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 이건 구다. 자,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기본 개념을 배웠으니까, 자, 완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주술 관계를 갖추면서 문장 부호가 있어야 된다. 자,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문장의 조건이었는데, 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춰야 돼. 자, 그래서 이 주술 관계를 갖춘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조건이고, 그걸 바탕으로 가장 기본 중 기본 골격은 이 세 가지야. 자, 그러면 무엇이에 해당되는 것이 주어에 해당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어떠하다. 어떠하다류는 형용사를 나타내는 거지. 그 다음에 어찌하다. 이건 행위니까 동사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라는 말은 무엇은 체언인데 그 뒤에 우리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서술어라 그래. 그래서 자, 이걸 종합하면 주어에 서술어가 붙었는데 서술어 자리에는 지금 동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언에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된 형태가 서술어 자리에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공부하면서 느꼈겠지만 내가 동사와 형용사라고 하는 용언이 그렇게나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조사도 중요한데 그 중에 뭐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아주 특이한 면도 있지만 이 서술격 조사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었던 이유가 있겠지. 자, 우리가 용언은 가장 주된 기능이 서술 기능이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서술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성분 자리는 서술어 자리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다라고 하는 게 서술격 조사인데 서술격 조사, 특히 우리 격조사를 배울 때 격조사가 붙으면 그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든다 그랬어. 그러면 서술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서술어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들이 그때 품사 수업할 때 왜 그렇게 강조했던 것들이냐면 우리 문장 구조, 우리 문장의 성분들 중에 서술어가 가장 중요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서술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 가장 중요한 자리인 서술어 자리에 놓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될 거고 뒤에 학습적인 요소들이 누적되면서 그 중요도를 너희가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기본 중에 기본 형태인 이 세 가지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이 세 가지인 거야. 자, 주어 서술어는 그대로 유지하되 무엇을 이라고 하는 측면에 목적어, 그 다음에 이 무엇이라고 하는 측면에 보어,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된 건데 우리가 보통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문장 성분으로 나눌 때 자, 뒤에서 보겠지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나누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체 문장에 문장을 이루고 있는 문장 성분들이 전부 다 그 주성분들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위에 세 가지. 이 위에 세 가지가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 골격인 거고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골격이 이 세 가지가 더 있다. 그래서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눈으로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야. 이거 외워지지 않아. 이건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 문장을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 정리만 좀 할게. 자, 문장 성분이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게 문장론에서 첫 번째 배운 학습 요소라고 했는데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 이걸 문장 성분이라고 했어. 제일 중요한 건 역할, 이걸 중심으로 나눈 것을
이 개념을 문장 성분이라 그래. 서로 다른 품사인데도 같은 기능을 담당하잖아? 그러면 같은 문장 성분으로 봐. 자, 우리가 용언 수업할 때 용언의 활용형을 배우면서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관형어 역할을 한다 했잖아? 자, 근데 관형사도 관형어 역할을 해. 자, 근데 또 우리가 체언 뒤에 격조사를 붙일 때 관형격 조사를 붙이면 관형어가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품사들은 서로 다 다르거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런데 역할들이 다 똑같아. 그래서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를 가지고 나누는 그 문법 단위를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게 문장의 골격이 되는 주성분과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자, 그리고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는 독립 성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야. 자, 근데 밑에 표로 정리해놨는데 한꺼번에 보이지가 못해서, 자, 근데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이 있어. 자, 근데 주성분은 다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문장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문장의 가장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 이들 요소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문장의 기본 형태에서 다 다뤄졌던 것들이야. 자, 그리고 이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 주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품사할 때도 수식어를 배웠지만 수식을 해주면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해지는 거 좋은 점이 있긴 하지. 근데 수식하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거야. 수식하는 말이 빠졌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비문이 되진 않거든. 이 관형어와 부사어는 꾸며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없어도 되는 수의적 성분이야.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성분이 아니야. 자, 그리고 독립 성분은 우리 감탄사 배웠을 때처럼 지 혼자 따로 노는 성분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문장 성분하고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런 어떤 독립적인 측면에서 이름을 독립성분이라 부르는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문장 성분상으로는 독립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다시 잠깐 올라가서 보면, 자,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문장 성분상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서술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우리 국어에선 가장 중요해. 압도적으로 중요해. 다른 문장 성분에 비해서 중요도가. 왜 그러냐면 이 서술어가 문장 전체를 쥐고 흔드는 거야. 자, 국어를 서술어 중심의 언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서술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우리 이거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제 곧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건데,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가 문장이 되기 위해서, 문장을 갖추기 위해서 몇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느냐, 이걸 서술어 자릿수라 그래. 이 자릿수에 따라 나머지 필수 성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서술어에 뭐가 왔냐에 따라서 필수 성분들 중에도, 자, 나와야 되고 꺼져야 되고, 이게 다 나눠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서술어 자리에 여기에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왔어. 그러니까 먹다라는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오잖아. 자, 그러면 주어 나와,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 나머지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나머지는 꺼져, 이 결정을 이 먹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닌 게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자다, 자, 자다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인데, 자, 얘가 나오면, 자, 누가 자는지 주어 빼고 다 꺼져, 이런 거야. 주어만 있고 나머지 다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의 어떤 배열이라든가 문장 성분의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 서술어 자리에 어떤 서술어가 왔느냐가 결정하는 거지, 다른 게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말은 서술어가 다른 어떤 문장 성분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서술어 중심 언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술어는 중요도가 아주 높고, 서술어 자리에 놓여있는 그 단어들이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런 것들도 중요시했던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 부속 성분이긴 하지만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요. 아까 전에 부사어가 부속 성분에 있는 거 봤잖아. 근데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 자릿수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중요한 걸 정리하고 가려래. 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한테 질문 받을 때 학생들이 어떠한 오류를 많이 범하냐면, 주성분이라는 단어와 필수성분이라는 단어를 이게 분명히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동의어처럼 받아들여서 혼동이 오는 학생들이 많아. 자, 너희들도 잘 잡아야 돼. 자, 주성분은 문장의 골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성분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주성분은 다 필수 성분이야. 그런데 역으로 필수 성분이 다 주성분은 아니야. 그럼 주성분 외에도 필수 성분이 있다는 얘기지. 자, 개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야. 그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4개의 주성분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고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성분인 거야. 근데 필수 성분이라고 하는 것 중에 주성분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지. 그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필수적인 부사어처럼 이렇게 필수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성분이 아닌 것들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두 개의 단어를 혼동하게 되면 그렇게 자꾸 문법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차곡차곡 그 위에 못 쌓이고 자꾸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 정의부터 이 용어 정리부터 잘해놔야 돼. 주성분과 필수 성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같은 개념이 아니야. 서로 연관을 짓고 있는 개념은 맞지. 그렇지만 이 두 개가 같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하는 건 꼭 신경 써놔야 돼. 자, 그래서 필수 성분이지만 주성분이 아닌 필수적 부사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친구로 여겨.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자, 여기다가 서술어야. 근데 여기다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이라는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문장이 되기 위해선 주어 서술어 관계가 되니까 생략될 수 있긴 하지만 주어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여겨. 완전하지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를 여겨. 목적어도 필요해. 근데 목적어까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성분들이 다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완전하지 못한 거야. 근데 여긴 여긴데 친구로 여기는 거야. 서술어를 꾸미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어거든. 근데 부사어는 아까 전에 밑에서 뭐라고 봤냐면 부속성분이라고 봤어. 근데 부속성분이라고 한다고 무조건 이게 필수성분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 문장은 친구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지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러면 문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성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부속 성분 중에서도 문장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야. 또 하나 예를 들면 먹을 것이 많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 자, 이런 예문이 있을 때, 자, 많다가 서술어야. 그러면 것이가 주어거든. 그런데 여기 앞에 먹을은 자, 우리가 품사 배웠으니까 먹다라고 하는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를 썼어. 그럼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먹을 것이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이라는 의존명사를 꾸미니까 관형어 역할인데 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먹을이 만약에 문장에서 없잖아?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이때 먹을은 필수 성분일까 아니면 수의적 성분일까 라고 말한다면 이건 필수 성분이야. 관형어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성분인 거야. 이 부사어처럼. 여기서 친구로 여기다 할 때 이때 친구로처럼 얘는 관형어이면서 필수 성분인 거야. 이렇게 수의적인 성분 안에서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생략 가능하다라는 말을 쓸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부속 성분이고 자 그리고 문장의 골격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주성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오늘 하고 마무리하는 건데 자 문장의 성분까지의 개념만 보고 다음 시간부터 주성분, 부속성분 이렇게 정리해 나갈 거야. 근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문장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문장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이루는 문법 단위들이 어떠한 문법적인 특징들이 있는지 특히 구와 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절과 문장은 오늘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뒤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 역할을 담당해서 이걸 중심으로 나누어진 문법 단위다. 그리고 주성분, 부속성분, 그 다음에 독립성분이라고 하는 어떤 구분도 중요하지만 필수 성분이라는 말과 주성분이라는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꼭 그러니까 기억하고 이 서술어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 정리를 할 거니까 오늘 수업 복습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서술어 수업하면서 그때 다시 이어나가는 걸로 할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